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도 좀 들었는 것 같고 살 만큼 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나온 날을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화면으로나마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길목에서 지난 날을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머리를 깎게 된 그 동기가 불안하고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때 22살이 되던 때에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1년간 고민을 했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살아가는 데 대한 삶의 태도와 내 생명을 온전하게 부지하기 위한 이 방법에 대해서 생명 스스로가 느껴진 어떤 불안감에서 발로된 일념이었던 것 같아요. 일년을 나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생각을 해본 결과 결론은 입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은 절에 가면은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뭔가 내가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가 자비심으로 충만된 종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에 왔습니다. 와서 몇 년간의 행자 생활을 한 끝에 수계를 하고 정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 교리를 잘 공부를 하면은 내 불안감에서 해소될 내용이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4년을 공부를 하고 또 3번이나 강사라고 하는 직책을 해인사에서 통도사에서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불안감이나 만족감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에 내가 공부를 올곧게 못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겠지 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조금은 힘이 되는 듯 싶어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불안감의 싹은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몸이 고단하고 몸이 그러니까 불안감은 더 가중이 돼서 해이를 느꼈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생각하던 끝에 강사 스님께서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금강경 오가에나 화엄경이나
기실론이나 배울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오면은 강주 스님께서 이런 것은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해봐야 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인지 늘 마음 한자락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를 그만두고 선방에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불을 마친 새벽 시간에 그 전날에 글을 써두었어요. 내가 소임을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미안하다. 후임자는 누구누구로 하면 좋겠다고 이 종무소에 있는 스님을 지명을 해놓고 남아있는 책들은 강원 도서관에 보관하십시오 하고 예불 마치고 글망을 짊어지고 새벽에 통도사를 나왔습니다. 그 뒤로 간 곳이 인천 용화사 정강스님 회상이었어요. 그때 들은 말로 정강도인 스님은 초학자들을 잘 지도를 하신다. 그 기억이 남아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철을 지내게 됩니다. 선언은 강원과는 아주 기본적으로 차이가 났어요. 강원에서는 선후배를 따지고 학벌, 또 큰 스님, 작은 스님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이식을 배우고 교리를 연마를 하는 그런 구조인가 하면은, 선언에 가니까 일체 따지는 일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왔든지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경력이 무엇이었든 간에 일체 따지는 분위기가 아니고 일념으로 화두 공부만 하면 된다. 이미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따지는 분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화두를 정강 큰 스님께 받았습니다. 판치생모,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난 도리를 알아라. 참 말이 이상하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의 핵심이 깨달은 그것이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난 도리다. 막막하죠. 그러나 하도 참선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까닭에 그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합니다.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는 도리가 무엇인가? 한 달쯤 지나니까 그조차도 처음에는 이심이 났는데 이심이 안 나요.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판때기로 된 이빨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래서 조실체에 올라갔습니다. 큰 스님께 도저히 이 화두가 이심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무자 화두를 해라. 아시다시피 이 조주 스님께서 어느 날 조주원에 계시는데 앞으로 개가 지나갔지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조주 스님이 묵했어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수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불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조주 스님께서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화두의 본질입니다.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을까? 그것을 자나깨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 생각으로 몰아가니까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 속에서 무엇이든지 해내겠다고 하는 강한 이지력이 발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넓고 평화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참으로 참선이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 7년 동안 불편했던 마음이 3개월을 참선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서, 평소에 저는 여러 가지로 사람이 시원치 못하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나, 어려울 걸 이랬는데 참선을 하고 나니까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났어요. 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밝아지고 하니까 자신감이 저절로 생겨져서 부정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선이야말로 불안을 환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수행 방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심 상당한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목이 저에게는 참 스승이 참선이었습니다, 이게입니다. 참선이야말로 저 자신을 불만감에서 가능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준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면은 그 안에서도 물론 평화로움을 지향하고 부정을 긍정적 마인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불교가 존속을 할 수 있고 계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참선이 가장 나의 인생살이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빠른 시간 내에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아주 결정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자질이 달라서 그 다름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에게서는 참선이 가장 단시간 내에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시켜주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준 핵심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스승은 참선이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근래에 여러 가지 유튜브 내용을 이것저것 보다가 일본 사람이 쓴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교세라라고 하는 세라믹 회사를 운영한대요. 그 글에 보니까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조 원 자산을 가진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주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부처님 말씀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한 큰 원리와 힘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의 말씀이나 또나 조박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20년을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은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그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하고 여러 군데서 참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분의 말씀도 들어보니까 세계적으로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논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우주 세계의 원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의 내용은 상대를 유리하게 하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것이 인연에서 나와진 인과의 원리라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도 늘 작동하고 있는 우주의 원리며 생명의 기본이고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있는 좋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좋은 생각을 내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정진을 하면은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분들은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라요. 그래서 혼자서 느끼기가 안타까워서 책으로 또는 강의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현실인데, 그 말씀이 불교에서 제시하는 대승불교, 일체유심조, 한 생각을 잘 내면서 그 내용은 좋은 마음이어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정진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원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참으로 억울하고 곤란하고 힘이 드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 힘 속에 성공을 하게 되는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힘이 들고 그만 인생을 접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전환을 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꿈을 꾸어라. 그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꿈을 계속 꾸면은 꿈이 바로 현실이 된다. 그것을 이루게 되려면은 정열적으로 또는 선천적인 자기 어떤 열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우리 함께 다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원력을 세우면은 그 생각이 바르게 빨리 원만하게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과 현대 심리, 물리,
과학, 이야기 전부 지금은 부처님의 일체 유심조와 인과와 인연의 원리를 더 자상하게 해석을 해주는 이런 21세기에 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막연하게 한문문화권에서 수행하고 공부해왔던 내용을 상당히 그분들이 수행하는데 큰 활력소를 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을 혼자 사귀기가 아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강스님 회상에서 제가 그런 마음의 전환을 갖고 확신을 가지게 된 데 대해서는 그 큰 스님께서는 이 견성을 하신 도인 스님으로 정말로 후학들에게 진지하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지금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들은 그러한 열정이 부실하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 큰 스님은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고 나서 법문을 했어요.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은지, 화두는 어떻게 잡으면 빨리 터득을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예불 마치고 나서 1시간 동안에 간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그 후학들을 위한 그 지도력에 대해서 지금도 매우 고마운 마음으로 존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순진 단박한 인간의 면모가 있었어요. 어느 날 조실체에서 겨울 김장 준비를 한다고 생강을 깎고 있었는데 큰 스님께서는 의자에 앉아서 정진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의 선빵 중에서 어느 선빵이 제일 수용이 좋은가 물었어요. 원효라고 하는 행사 스님이 제가 살아보기로는 통도사 극락암이 제일 음식도 좋고 대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말씀이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더 수용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수자들이 모두들 냉면을 좋아한다. 그러니 냉면을 하기 위해서 매물을 2가마니를 사라. 매일 저녁에 냉면을 해주면은 우리가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원주 스님이 정말로 2가마니의 매물을 사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냉면을 매일 저녁 먹고 나니까 기운이 없어서 일주일 먹다가 마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순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후학들을 위해서 그 노구에도 불구하시고 매일 아침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 큰 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들도 함께 공부하기 좋은 원리와 자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구글이나 유튜브에 정말 옛날 조사 스님들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멋지게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수행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겨울입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아침에는 최저 온도가 영상 4도였고 지금은 한 15도쯤 되는데요. 한국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비 온 뒤에는
상당히 후덥덥하다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는 오나가나 문제도 또 고통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많은 데다가 이 자연의 이치도 춥고 더움에 따라서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잘 수행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극락이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고 좋은 기분으로 또 즐거운 이 자세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